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잠시 2주 전으로 좀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갈등, 국민의힘 내용 깊었어요. 선대위 해체됐고요. 이준석 대표 탄핵해야 된다 이러다가 격한 포옹이 있었습니다. 화해하고 그 다음에는 한 줄 공약 나왔고요. 이대남 공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은 회복세고요. 그런데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내용 공개, 이번에는 무속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 와중에 안풍도 불고 있는데 대선 49일 앞으로 남은 윤석열 후보는 어떤 생각으로 대선 임하고 있는지, 이 리스크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위원장님, 그러면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아무 역할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분 저분 찾아오시네요. 네.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뭐 또 정책 같은 거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장님한테 많이 가던데요, 사람들이. 저도 취재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 전화 뭐 보진 못하고 전화. 네, 전화로. 네. 김건희 씨하고도 이렇게 얘기합니까? 전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긴 했어요? 어떤 분이 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네. 그 얘기는 또 예. 못 물어보겠네. 그러면요. 예. 윤핵관, 자, 예. 윤핵관이 존재한다고 막 이렇게 한때 이준석 대표가 막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윤핵관 논란은 이제 사라진 겁니까? 윤핵관이라 제가 여기저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을 윤 후보가 이제 덮어썼는데 네. 사실 선거는 핵관이 치르는 겁니다. 네네. 핵관이 치르는 건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그 핵관의 능력이 있다 없다. 예, 예. 아니면은 핵관이 무슨 이 형식적으로는 빠져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뭐 개입을 한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은 이것도 선대본부도 공조직인데 예. 형식이 실질을 지배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빠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보태겠지만 네. 그러나 주요한 역할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진법사는 윤핵관입니까? 건진법사 아세요, 혹시? 전 모릅니다. 몰라요? 뵌 적도 없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전혀 무슨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지도 않았고요. 네. 핵관은 아니다. 예, 핵관일 수가 없죠. 네. 예. 김건희 씨 친오빠도 캠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실세가 아닌 모양입니다. 영유 제대로 듣질 못해가지고. 아니요. 실세는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도 네. 들렸는데 확인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네. 국민의힘 선대위, 그러니까 윤석열 선거본부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벽한 선대본이 선거 기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최소한 후보 중심성은 이제 갖춰졌다. 아, 그래요? 그동안 제일 문제가 후보 중심성이 약한 게 문제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다른 분들이 오히려 너무 앞으로 나오는 바람에 네. 그 후보의 중심성이 자꾸 옅어지고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선거 못 치렀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이 후보 중심성은 확보됐다. 아,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하고 포옹 이후에 예. 자꾸 이대남 공약하고 이준석 스타일로 짧은 공약 내고 막 여가부 폐지하고 이 부분이 이준석 대표 스타일로 이렇게 선거 치르는 게 유리한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준석 스타일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후보가 늘 강조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제발 좀 한 줄로 해가지고 후보 좀 어떻게 공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저하고도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줄 공약은 그러면 윤석열 스타일입니까?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죠. 아, 그래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런 어떤 이대남을 향한 공약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네. 20대, 30대에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이 지금 사실은 부동표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예, 그쪽을 1차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다시 20, 30대뿐만이 아니라 20, 30대 중심으로 가니까 오히려 40, 50대가 예. 흔들리는 그런 양상도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세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자, 김병준 위원장은 뒤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얘기하면서 지금 이 선거를 치르고 계신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네. 이 교류가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그런 교류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위원장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정말 제가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요즘 이 결례긴 합니다만 네. 제가 뭐 물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상승세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오히려 조금 상승했죠. 상승세요? 예, 상승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는 상승했는데 이제 네.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이제 좀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박스권에 갇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일단 상승세인데 상승세 이유가 뭡니까? 뭘 잘해서 지금 상승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후보가 더 과거보다는 하여튼 좀 많이 보입니다. 예.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후보 스타일이 하나씩 나오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건 아닌가. 후보 스타일 중에 어떤 점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죠. 말하자면 공약도 정말 한 줄 공약을 낸다든가 예, 뭐 예. 이런 부분들 말이죠. 예. 김건희 씨 녹취록 문제는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녹취록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장님은? 저는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초기에 알려진 것보다는 뭐 좀 약한 것 같아서 네.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게 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저는 뭐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 네. 그렇게 보고 부적절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죠. 네. 어떤 부분이 부적절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투 관련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정권입니까? 정권을 네. 잡으면 뭐 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렇죠. 그것이 아차하는 순간에 이제 이 아주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그 심기를 좀 건드릴 수도 있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미투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정 교수가 이렇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문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네, 뭐 부적절한 부분인 건 틀림없는데 우선 이수정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제가 몇 번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누가 사과를 한다는 건지 네. 또 그다음에 뭐 무엇에 대해서 본인이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적절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이야기하시겠죠. 예. 이영규님께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내놓은 게 아니라 득표만 생각하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가 않은 게 여성가족부 폐지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부터 예. 2002년에 2003년 초에 인수위를 할 때부터 사실 폐지 문제가 아이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것을 대체적인 조직 말하자면 여성위원회로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여성위원회로 바꾸는 이런 방안도 굉장히 논의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그렇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의 논란은 좀 잦아드는 것도 같은데요. 네. 이번에 무속인 논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네. 네트워크 본부를 이렇게 해체하기도 했는데 네트워크 본부는 어떤 조직이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각종 그 조직이 본부 형태로 네. 또 아니면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했는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아마 그런 조직이 아닐까 싶어요. 한 10,000명 단위 이상 되면 본부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 오면은 그보다 좀 적으면은 좀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해준 네.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녹취록에 김건희 씨가 캠프에 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오고, 아이고 우리 캠프로 와 1억 줄 수도 있어 얘기하고 뭐 위원장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실제 선대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말하자면 후보 배우자의 네. 그 입김이 미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쪽서 뭐 사람은 추천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뭐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추천할 수가 있겠지만 그 추천에 도가 넘는다든가 이런 걸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이제 뭐 곳곳에 뭐 모르죠. 후보를 통해서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제가 느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이 후보 캠프가 꾸려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그럴 때 이게 총괄하셨는데 네. 김건희 씨의 입김은 모르셨어요? 저는 최소한 누가 그 심부름을 하면서 저한테 온 적도 없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뵌 적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예. 또 그 주변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어떤 통화를 했거나 무슨 뭐 찾아왔거나 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조직을 꾸리고 그럴 때 김건희 씨 친오빠도 본 적이 없고 권진법사도 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도 예, 않았습니다. 아주 맹세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녹취록을 공개했으니 우리도 욕설 파문 녹음 파일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 공개했던데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죠. 이게 왜냐하면은 선거가 좀 국가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국가 의제가 좀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돼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서로 녹취록 공방 내지는 녹음 파일 공방이 오가니까 네. 정말 참 뭐라 그럴까요? 국정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참 딱하고 네. 또 이렇게 선거가 가서 되겠느냐라는 생각. 그렇죠. 뭐 청와대 정책실장도 하셨고 정책을 만드는 데는 예. 전문가신데 이 선거에 왜 왕자가 나오고 법사가 나오고 무속이 나옵니까? 그래서 무속이야 사실은 뭐 중간에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취미 삼아 아니면 재미 삼아 안 본 네. 뭐 접근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접근해 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은 미치질 않죠 대부분. 아까 보니까 뭐 심지어 무속인 위원장을 갖다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도 뭐 이렇게 임명을 하고 했던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네. 좀 정말 좀 정책 선거 이런 것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무속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또 문재인 훅 나오시네. 훅 들어오시네. 근데 예. 자,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했고 핵심이셨어요. 그런데 문재인보다 윤석열이 노무현에 더 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친노 주변에서도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던데요. 화나겠죠. 네. 화가 나지만 한번 정말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라. 이거. 따져봅시다. 따져보죠. 예. 실제 성장과 분배 이 양쪽을 다 어떻게 하든지 좀 챙겨보겠다고 하는 노무현인데 네. 문재인 정부는 성장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성장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이고 소득주도 성장도 있고 그러니까 성장이 있죠.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분배 정책이지 성장 정책이 아니거든요. 분배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데 네. 그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굉장히 자영업자가 많은 데다가 그다음에 수출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도 가지고 있고 해서 뭐 진짜 케인즈 시대의 어떤 내수 경제 중심으로 한 그거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야말로 좀 혁신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적었고 오히려 분배 쪽에 관심이 더 가 있었다. 네네. 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국격은 좀 올라가고 한국 경제도 이만하면 선방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경제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경제 곳곳에서 자꾸 골마 터지고 있는 게 네. 산업구조조정도 안 해, 금융개혁도 안 해, 자본시장 개혁도 안 해. 지금 다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비롯한 중소상인들 지금 한 200조 지금 부채도 계속 지금 연기해서 내년 3월 말까지로 또 연기해 놨어요. 예.
이거 그럼 다음에 이건 누가 감당합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매우 어려운데 네. 대기업, 큰 기업들은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성장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시대 양극화, 부의 불평등 문제 엄청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아닙니까? 당연히 가서 국가가 예. 분배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분배 문제는 제가 길게 이야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1차 분배, 2차 분배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분배 문제를 아주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선거 앞두고 돈 뿌리는 것 이런 걸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분배 구조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게. 양극화, 부의 불평등 문제, 분배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도 고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죠. 당연히. 심지어 그 정말 시장에서의 모순된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모순된 구조를 넘어서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재정적 혜택을 주는 건 어떻게 줘야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런 질문 계속 합니까? 물어봅니까? 예. 토론합니까? 토론했고요. 예. 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야말로 후보들끼리의 이제 후보들의 저 결정인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의 캠페인에 열중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론의 압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론의 압박이 생기면 예. 그때 되면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단일화라고 우리가 만일에 단일화를 이야기를 한다면 네. 양쪽 다 그것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분명히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면은 그건 단일화 협상이 안 되죠. 네. 위원장님께서는 정권 교체의 주자 예. 윤석열이 돼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집권 후에 네. 필요한 개혁을 아주 그 역동적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검찰이 이렇게 더 전진 배치되고 막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사람들. 말씀 드릴 기회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혀 아니고 제가 보는 윤석열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권 네. 이런 부분 특히 그 검찰권의 과도한 그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검찰의 과도한 검찰권에 대한 과도한 행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 과도한 행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말하자면 이 죄가 안 되는 것까지 죄로 다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법률 같은 거 예. 이런 것부터도 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네. 그런 데 대한 그 뭐랄까요? 개혁 작업들 다 추진할 겁니다. 특수부 검사로서 이거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김건희 씨도 녹취록에 좀 불쌍해 조국 교수는 불쌍해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네. 하여간 우리 사회에 보다 개인의 자유권을 더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이 시장을 통한 분배 또 그다음에 국가 재정을 사용한 분배 이런 데도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 위원장님?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렸나요? 아니 뭐 윤석열 후보의 핵심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자, 앞으로 40여일 남았습니다. 대선이. 앞으로 대선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대선이 사실은 이제 구정이 지나면 네. 단일화 이슈를 빼놓고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구정 전에 TV 토론이 있습니다. TV 토론이 있는데 TV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밀릴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윤석열 후보가 좀 피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피하는 거는 저는 피하는 게 아니라 네. 안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데 TV 토론에서 아마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될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겪을 겁니다. TV 토론에서요?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방학에 급급할 겁니다. 네. TV 토론 이후에 단일화 그리고 말고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단일화 이외의 변수는 그때는 정말 큰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도고요. 네. 그래서 단일화 말고는 거의 대거 스테디하게 말하면 그렇게 큰 높낮이 없이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앞으로 2주, 3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2주, 3주 TV 토론까지가 중요하네요. 예, 포함해서. 그 상황을까지 지켜보고 위원장님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병준 전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자, 집중, 새해 기념,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겸 주진우 라이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